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자체가 수조 원 규모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업자에게 사업 계획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된 부지의 문화재 조사를 해당 사업자에게 맡기기도 했습니다. 최근 광주시가 하고 있는 일인데요. 이래도 되는 거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평동 준공업지구에는 한류문화 콘텐츠를 비롯한 여러 전략산업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곳은 광주시가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 사업 공모에 탈락한 곳입니다. 당시 광주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입니다. 대규모 공연장과 K-팝 스튜디오 등 최근 현대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 계획과 비슷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광주시가 작성했다고 돼 있는 이 사업 계획서는 사실은 광주시가 아닌 지역의 한 건설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건설사 측에게 대신 작성해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1억 원에 달하는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지역의 모 건설업체가 용역을 좀 해줬다라는 이제 의혹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좀 부탁을 좀 했다고 그래요, 담당자가. 그 재발 행위 제한 구역이 다시 풀리면서 야한 개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시급하게 조치를 했어야 됐고, 그다음에 자기가 거기 업체에 이제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 사업 계획은 국토부 공모에 최종 탈락했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번에 광주시가 공모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8개 법인 중에 이 계획서를 대신 작성해준 지역 건설사가 포함된 겁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 계획을 맡게 되면 당연하게 이제 그 용역이 업체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내용적으로 보자면 큰 문제가 될 것이고요. 부지 매각 대금만 6,850억 원에 이르는 대형 개발 사업인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개발 사업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존해야 할 근대역사문화재 현황을 조사하는 용역비용 6천만 원가량을 이해 당사자인 전남방직 측에 부담시키기로 한 겁니다. 광주시는 갑자기 추진돼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며 문화재 영역이 사업의 본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하게 되는 경우 시간이 너무 지체되기 때문에 KT 등에서도 영역업체에서 우선적으로 그 비용은 중립성이 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영역에 참고하는 교수님들은 최고의 전문가분들로 한다고 해서. 하지만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형 개발 이익이 걸려있는 민감한 현안에 사업자에게 용역 비용을 대게 하거나 사업 계획서를 쓰게 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부적절하다는 비판입니다. 당연히 자기들 입장에 유리하게 보고서가 만들어질 개연성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되면 그 보고서나 연구 용역서의 어떤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이 당연히 상실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특혜의 소지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하고, 공무원들이 건설사나 사업자 측에게 용역을 맡기는 게 상황상 어쩔 수 없는 예외적 행정인 것인지, 아니면 뿌리 깊은 부적절한 관행인 것인지 시정에 대한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되짚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시가 지역의 주요 현안을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공장이나 한전공대 설립 같은 똘똘한 공약이 내년 대선에서도 채택될지 주목됩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후보 시절의 문재인 대통령은 호남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라며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서 공을 들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공약으로 탄생한 것이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 한 발 더 나아가 미래 에너지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한전공대를 설립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정권 교체와 인사 탄평, 일자리 혁명으로 호남의 울분을 풀어드리고 호남의 삶을 바꾸는 데 성공하겠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공약은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에 반영됐습니다. 다시 숨가쁘게 4년이 지나고 대통령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차기 정부의 국정 방향을 예측해서
지역 대표 공약 발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광주는 디지털 경제 기반 조성과 기후위기 대응 탄소제로 도시 구축, 글로벌 문화관광 창조 등을 지역의 미래 발전 전략으로 설정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관련 해법 역시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공항 이전 부지를 앞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맞게 광주의 기폭제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함께 논의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SOC 구축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화, 초강력 레이저 센터 유치 등을 지역 공약으로 중점 발굴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바꿀 대형 프로젝트가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채택될 경우 차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로 나온 미얀마 시민들이 오늘도 군부의 총칼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망자가 60명에 달합니다. 40년 전 똑같은 아픔을 겪었던 광주 시민들이 미얀마의 봄을 염원하며 연대에 나섰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을 든 군인이 시민들을 향해 조준사격하고 무릎을 꿇게 한 시민들에겐 무자비하게 곤봉을 휘둘러댑니다.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헬멧과 보호장비를 무료로 나눠주는 모습은 80년 5월 광주와 닮아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이후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군경의 발포와 강경 진압에 사망한 시민은 5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미얀마 사태를 함께 아파하며 하루빨리 민주주의를 되찾길 바라고 있습니다. 거의 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지금도 저런 미얀마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참 인류 역사상 참 불행한 일입니다. 하루빨리 수습이 돼서. 군부의 잔혹함이 더해지자 광주 예술인들이 연대에 나섰습니다. 군부에 저항하는 모습과 미얀마의 봄이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어 릴레이로 SNS에 올리고 있고 조만간 오프라인에서도 작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 화가들이 그린 이 그림들과 함께 광주 시민들의 메시지도 좀 같이 담아보고 싶어가지고 광주 시민들도 그런 열망을 좀 품어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어요. 그래서 5.18 광장에 이 그림들을 게시를 하고 5.18 기념재단과 시민사회단체도 긴급 간담회를 여는 등 도움의 손길을 뻗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약칭 미얀마 광주연대를 구성한 단체들은 우선 불복종 운동에 나서고 있는 미얀마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성금 모금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고 의료물품과 의료진 파견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더불어서 큰 어떤 슬픔도 느껴지는데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그래서 일회성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고 보고요. 미얀마가 민주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광주 5월 어머니회도 내일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반군부 투쟁의 지지 의사를 밝힐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어민들의 선박이 오가는 항구가 파손된 채 위험천만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보수를 건의했지만 진도군은 수십억대 관련 국비를 받고도 몇 년째 늑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민들이 배를 정박하는 부장교가 산산조각 나 있습니다. 노후된 나무 판자는 지난해 태풍에 곳곳이 뜯겨 구멍이 뚫렸고 판자들은 위험하게 엇갈려 솟아 있습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시설이라고 믿기 어렵지만 인근 마을 선박 20여 척이 날마다 이용하는 곳입니다. 작년 태풍에 됐습니다. 근데 군에서 저렇게 해주도 안 하고 내일은 이제 태풍은 완전히 자빠져버려요. 선박을 메어두는 개선주도 파손돼 몇 차례 보수를 건의했지만 답이 없어 어민들이 임시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구 난간 역시 뽑히고 부서진 상황. 선박이 크레인 작업을 하다 파손된 지 오래지만 부잔교와 함께 방치됐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차후에 다치면 누가 책임집니까? 땅에 제보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동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현재도 방치해주더라고요. 이 항구는 진도군의 쉬미항권역 거점 개발 사업에 포함된 곳. 이 항구를 중심으로 안전과 편의시설을 만들고 경관을 정비하겠다며 국비 53억 원을 확보했지만
공모 사업이 선정된 2018년 이후 2년째 기본 계획과 설계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항구의 응급 복구 대신 시행계획 승인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절차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위험하시다고 저희한테 이제 전화도 좀 하시고 하세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운영절차가 끝나지 않고 하기엔 좀 저희도 부담스러워서. 거점 개발 사업으로 수십억 국비를 확보했다며 홍보에 나섰던 진도군. 정작 대상지 어민들은 제대로 걷기도 힘든 위험천만한 항구에 오늘도 배를 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